네, 연희 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봄입니다. 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연희 씨는? 나가서 놀고 싶고 막 여행 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세요? 네. 연희 씨 너무 좋아요. 뭐가 좋다고 죄송합니다. 해가 날씨가 너무 좋다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모레에서 저는 또 좀 외곽으로 이사를 가서 산 밑에 사는데 거기 공기가 파주도 좋았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경기도권에 살았는데 근데 확실히 서해안은 요즘은 미세먼지가 많이 날라와가지고 약간 제가 동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공기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만 좋은 건지는 좀 그렇다 그러면 좀 죄송한데 어쨌든 봄입니다. 네, 그래서 연희 씨 요즘 하시는 일은 준비는 잘 돼가세요? 예, 지금 재판 준비 중이니까 3월 24일 날 3월 재판이죠. 24일인데. 네,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또 이번에 어제 아래인가 우리 변호사님이 제일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아시아 태평양 변호인 협회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서 저를 강제로 옥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데 대해서 빨리 취할 때 대한 어떤 결의문이 채택이 됐다고 해요. 연희 씨 이제 출국 금지, 이제 그걸 강제 억류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보안법 이제 재판이 3월 24일. 네네. 대구에서. 네, 대구에서. 네. 그래서 우선 서울에서 변호인단 13명분의 변호인단이 꾸려져 있고, 네. 또 그만큼의 이제 대구에서도 변호인단이 또 꾸려져 계시고, 이제 연락은 해가지고 되겠죠. 그래서 3월 24일 날 대구에서 이제 재판을 하고 그날 상견례라고 하나요? 그때 처음 우리 변호사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거의 30분 정도가 되겠네요. 스물 몇 분은 훨씬 넘을 거고. 네, 변호사들 많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코미디 아닙니까? 한마디로 코미디죠. 코미디고 가족한테 가겠다는데 그걸 강제로 막아놓고는 가족한테 가기 위해서의 인피탈한 노력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에 기소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일본에 있는 그 어느 변호사님이라고 해요. 근데 그 국제 변호사님이 이분도 이거 아셔가지고 이 재판장에 와서 자기가 발언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국제사회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청와대 청원이 있었잖아요. 저 입원할 때 대한 청와대 청원이 있었는데 한 달이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하는데 3천 채 못 가고 네. 아이고 많이 숫자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해 주시고 그래서 참 좋았고 이번 제 재판을 그냥 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하나의 재판이 아니라 진짜 이 땅에 더는 이 분단의 희생자를 없앨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 무서운 악마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자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죄는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그림을 아마 연희 씨나 관련해서 일하시고 계신 서울의 13분, 대구의 13분, 그 외에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아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연희 씨가 코미디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역사에 무슨 역사적인 인물이나 사건은 2번 반복된다고. 처음에는 비극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는 희극으로 끝난다고, 우습게. 그러니까 지금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이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제 보안법이라고 해서 48년도에 여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 민중항쟁 이런 아픔 속에서 진짜 수많은 남북을 통틀어서 민중들을 억압하려고 이제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이 악법으로 시작된 이 진짜 비극이 진짜 2021년 3월 그리고 이제 재판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현희 씨를 통해서 진짜 희극으로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아이고. 네. 그래서 계속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조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반복 유튜버 얘기 중에 안찬일 단골손님이네. 이런 정들겠네 이러다가. 네. 북에도 이제 아마 국가보안법을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북에도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어떤 사회를 규율하는 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 그런 법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먼저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처럼
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나라, 뭐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면 미국에도 첩보 활동을 하, 대한민국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북이라는 나라를 반국가 단체로 딱 상정해 놓고 이렇게 만든 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안찬일이 요번에 가져온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국가보위성 중장이 북을 버리고 배신하고 중국 스파이로 긴급 체포됐다는 소식이에요. 네, 네네. 그런 소식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북에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라던가 하노이 그 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네네, 북미 정상회담. 그때 전 역사, 전 세계가 진짜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막 그랬었죠. 근데 그때 이 국가보위성 중장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중국에서 어떤 버이부 사람들 뭐 청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2018년부터 19년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가고 하노이 가고 할 때에 그 동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 알고 있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동선에 대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궁금해했대요. 그렇죠. 중국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겠죠. 물론 어느 나라든 다 관심을 갖겠지만, 네. 근데 그 첩보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첩보 전쟁에 이 중장이 포섭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하노이 갈 때는 중국 비행기 타고 간 거 아니나요? 하노이 갈 때요? 네. 아, 그랬네. 맞네요. 네, 그리고 네, 네. 그다음에 이거 뭐 아니 싱가포르 갈 때. 싱가포르 갈 때, 그리고 하노이 갈 때. 때는 중국을 기차. 통해서 기차로 그쵸, 갔죠. 기차로 갔죠. 네네. 중국을 통해서 중국의 허위를 받으면서 갔습니다. 네. 중국이 모를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을. 자기네가 허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전 조율을 많이 거쳤겠죠. 처음에, 네. 뭐 여기서는 그렇게도 많이 얘기했어요. 처음에 하노이 갈 때는 이제 북과 미국이 가까워질 때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거. 왜냐하면 요번에 그 통일뉴스의 강문이라는 분이, 물론 가명입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런 첩보, 이게 뭐 기사를, 이미 기사로 다 나온 거니까 쭉 쓸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중국이 보여준 독자 제재라든지 북에 대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국과 북이 약간 긴장 관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싱가포르 회담할 때는 아마 조금 이제 비행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시주석 몇 번 만나면서 하노이 갈 때는 이제 열차로 가고 어느 정도 네. 조율이 많이 된 것 같죠. 네. 네, 그 조율되면서 그 동선은 중국 자체에서 허위하면서 네네. 중국 그 영토를 지나야 되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중국이 일부러 그 동선을 알아내지 않아도 이미 전에 조율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예, 네. 그 중장이 뭐 포섭돼서 첩보에 포섭될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중장은 이 중장이 중국에서 그 첩보를 넘겨주고 300만 달러를 자금을 받았답니다. 아, 지불을, 중국에서? 예. 이거 중국이 거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네. 명예훼손이네. 이거 거서해야 돼요. 거서해야 중국이 돼요? 예, 그 첩보를 가지고 300만 달러를 북에다 줬다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네. 근데 신의주 국경을 통해서 북의 거위부나 뭐 거위 간부들 또 이런 실무자들이 건청까지 차가지고 휴대하고 중국을 드나들면서 술판 벌리고 이런 일이 많았답니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우선 국경을 넘을 때요 마음대로 갈 수도 없거니와 가는 사람들 건청을 휴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에서는 모르겠지만 국경을 넘게 되면 북에서 아무리 뭐 대단했다고 해도 중국 땅인데 그죠. 중국 땅에 어떻게 무기를 휴대하고 들어갈 그렇죠. 수 이게 있어요? 안찬들이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그 술 먹으러 다니라고 왔다 갔다 했답니다. 건청을까지 차고 그리고 첩보용 달러를 받으면 중국 드나들면서 발각돼가지고 네. 이번에 돈 30만 불인가 뭐 달러인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발각돼서 체포가 됐대요. 네? 체포가 돼서 아마 귀신도 모르게 채용됐을 거라고 자기가 확신한답니다. 이 북의 국가보위성 중장이 귀신도 모르게 처형된다고요? 네네. 그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그 정도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귀신도 모르게 처형이 됩니까? 그리고 중장하게 되면요. 네. 엄청 높아요. 중장이 그 첩보 사바로 중국에 왜 갑니까? 네. 그럼 밑에 사람들이 일꾼들이 가는 거지. 그렇죠. 직접 움직일 위치는 그렇죠. 아니죠. 중장이 시시하게 뭐 중장이 딸입니까? 이거 말도 차라리 뭐 중이든 뭐든 뭐 이런 사람 말을 해야지. 네. 그리고 이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네. 회담할 때 왔다 갔다 한 동선 네. 그걸 이 중장이 중국에다가 첩보를 넘겨줌으로써 동선을 네. 중국이 그 비밀을 가지고 북을 조정하는데 크게 유익하게 써먹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만약 안철 씨의 얘기가 신빙성이 있으려면 뭐 다른 어떠한 고급의 정보가 있었다라고 해야지, 단순히 그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 하나 가지고
중국에서 북과 외교 관계를 하는데 북을 이렇게 조종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이분이 늘 그렇지만 안찬 씨가 점프가 너무 심한데. 네. 완전 서술가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지에 약간 이른 것 같기도 해요. 이분이 그랬을 때. 네. 근데 지금 안찬일 씨는 조금 요즘에 트렌드가 쭉 있는데 아마 그 북의 이 북과 중국의 갈등 관계 요 얘기를 조금 많이 그 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새로. 네, 네. 하려고 하는데 정보를 넣고 그러니까 서술을 비슷하게 쓰긴 써야 되는데 네. 이젠 옆에서 그 자료 써주는 사람들도 아마 월급 안 주나 다 도망친 것 같네요. 그 자기가 쓰는지 서술이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아마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이제 미중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뭐 미국이나 중국이 특별히 어느 한 나라가 뭐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이제 강대국들은 뭐 국제 정치에서 이렇게 왜냐하면 힘은 뭐 태양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질서가 바뀌려고 하는데 뭐 우리도 좀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고 북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우리는 남북 관계가 직결돼 있고 이런 와중에 이제 반북 유튜버들은 조금 거기에 흠집을 내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어떤 안 좋은 이미지 그리고 북의 어떤 독재의 모습 요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요런 아이템이거든요. 아마 그거 좀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식의 그 뭐라 그럴까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 뉴스 보시는 가족분들은 뭐 많이 넘어가진 않겠습니다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장이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별 3개고요. 이제 죄송합니다. 북에서는 이제 별 2개죠. 왕별 2가지죠. 왕별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보위성이 뭐 다른 고위 관료도 있습니다만 이제 정보라는 건 저도 들었는데 이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뭘 첩보를 가지고 휴민트를 가지고 캐낸다라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보를 준답니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근데 거기서 얼마나 우리에게 그러니까 불필요한 상대가 알아도 되는 정보를 주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느냐지 정보를 하나도 안 주고 정보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노력이 아마 북도 잘 관리를 할 거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도 이런 시국에 아마 그게 많이 잘 필요해서 이것이 남북관계를 푸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